자, 이번 정기 3차 모의시험 해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일부러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3대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였습니다. 그래서 정정기란으로 먼저 시작하는 이 부분은 먼저 정의였죠. 그 다음에 다르게 라고 하는 부분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 그리고 원자는 무엇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분석. 그리고 그 밑에는 예시들, 그리고 인과도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정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쌓여 있다가 전자가 쌓여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거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건조한 겨울에 잘 생기고 털옷 이런 거 입을 때도 또 잘 생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글이었어요. 4부분은 이것과는 달리 젓가락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 대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양의 젓가락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4부분 한번 그래서 보면은 일단 1번부터 일단 답이죠. 비교와 대조를 통해 포크와 젓가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포크는 어느 나라에서든 큰 재질이 차이가 없는데 젓가락은 나라마다 모두 다 달라요 라고 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인과에 따라 젓가락 길이와 모양에 따라 식사 문화가 달라진 점, 이것도 사실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인과를 썼다. 젓가락 길이, 식사 문화 관련 있다. 이거는 맞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식사 문화 때문에 젓가락 모양이 달라진 거야. 그 다음에 3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끝이 뾰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게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서 보면은 끝을 뭉툭하게 만든 게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5번을 보면은 우리는 여기 보면은 먹지 않았으므로 라고 하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답이었어요. 자, 2번 보기에서 적절한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정전기는 여름에도 생기고 겨울에도 생긴다. 이거 우리가 막 겨울에만은 막 정전기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워낙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니까 이건 뭐야? 여름에도 일어나지만 겨울에는 더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있어야 돼. 기억은 있어야 되니까 일단 기억이 없는 답지는 제껴. 3번하고 5번 제껴. 니은 봅시다. 정전기는 주로 물체 내부에 있는 원자에 존재한다. 여기서 보면은 그럼 또 뭐라고 나오는가 보면은 정전기는 어디 있다 그랬어? 정전기는 물체 표면에 존재한다. 여기 적혀 있죠? 같은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은 1 기억은 여기 있고 니은에 관한 답은 여기 있는데 내부가 아니라 표면에 있다고 했어.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일단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발화점이 높은 기름의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는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발화점이 높은 유조차가 아니라 발화점이 낮은 유조차예요. 발화점이라는 말을 뜻을 알면은 내가 굳이 본문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을 텐데 발화점이 쉽게 말하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발화점이 높으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으니까 뭐 정전기가 아무리 막 세게 일어나도 온도가 그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까지 닿기가 힘들어. 근데 발화점이 낮으면은 조그마한 불꽃에도 온도가 뜨거워져서 나 이제 불 붙을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위험하다. 리을. 이 접지장치라는 말이 여기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접지장치라는 말은 여기 나와. 유조차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 뒤쪽에는 접지장치가 달려있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파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미음 답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 전압이 낮지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전압은 매우 높지만 이라고 쓰여있죠. 미음. 자, 그래서 비읍 합성섬유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여기서 보면은 천연섬유, 합성섬유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 기역 비읍 답이 1번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정답을 찾은 근거를 직접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추가로 공부를 할 때 답이랑 비교하기가 쉽단 말이야. 내가 어디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꼭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세요. 3번 가에서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가에서의 정의는 정전기의 정의였어. 그래서 전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낄게요. 비교와 대조를 통해 전기의 공통점만 아니었죠. 아까 다르게 라고 해서 대조 있었고요. 분석을 통해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원리는 사실상 인과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원자의 구조를 설명했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정전기 발생 정대 차이가 나는 이유 여기서 보면은 다 보면은 수시로 방출되기 때문에 마에서는 예시. 여기서 보면은 뭐 토너의 잉크 가루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예시가 되는 거죠. 미안. 이로운 경우는 방울고 해로운 경우도 유조차였기 때문에 둘 다 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기를 고려할 때 가장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학생은 이었어. 아까 전에 건조할 때 그리고 털옷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거는 입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피부 유형을 보면은 그러니까 건조해야 돼. 기름이 많으면은 안 되겠죠. 땀도 많이 흘리면 안 돼. 그래야지 건조하겠지 피부가. 그 다음에 자주 입는 옷 같은 경우는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는 둘 다 합성섬유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습관이나 특징. 물을 자주 마심. 이러면은 몸에 수분이 많겠죠? 근데 플라스틱 안 된다 했었지.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나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보면은 여기 분석인과 있었죠? 나는 분석인과 그리고 여기서는 머리카락은 뭐로 나뉜다 해서 분석 있었고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여긴 인과죠. 그러니까 분석과 인과가 모두 쓰여야 된다라고 하네요. 1번을 보면은 나뉘어져 있다. 여기가 분석이고 뭐뭐 해서 인과죠.
답은 일단 1번. 2번을 볼게요. 직무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얘는 정의야. 왜 머리카락이 똑바로 나는지 인과관계로 설명했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대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역시 여기는 인과. 왜냐면은 독상에서 밥을 먹으니 긴 젓가락이 필요 없어서 개인 젓가락 쓴다 이런 거지. 마지막 5번에는 예시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의 기억에 설명한 설명 방법은 무엇인고? 보니까 여기는 예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시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등산 장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네요. 뭐뭐 등이 있다. 이거는 예시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근육이 많다. 집돼지는 멧돼지는 차이점이니까 대조. 자연스럽게 뭐뭐하게 되면 인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대. 구분. 그러면은 5번은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정의.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머리카락의 구성을 알려주고 왜 우리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는지 왜 똑바로 나르고 꼬부랑꼬부랑 나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일단 기호부터 볼게요. 교정부 이거는 뭐야? 단을 나눠라. 문단을 나누자 이거고 여기서는 뭐야? 단어의 순서를 바꿔라 이거고 얘는 다른 단어로 바꿔라 이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에서 중간 부분을 다뤄야 할 내용이므로 교정부를 활용하여서 세 문단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기억을 보면은 머리카락 모양에 따라 직무, 파상부, 충무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를 보면은 알아보았다라고 말하고 머리카락이라는 해서 정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정의 파트부터 끊어주는 게 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중간 부분인 건 맞는데 기억부터 아니라 기억 앞부터 끊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끼고 니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에 머리카락 구조라고 하는데 니은을 보면은 머리카락의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나와야지 구조가 나오면 안 됩니다. 3번 디귿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끊어주자라고 하는데 디귿파 겁나 하나 둘셋네 줄이야. 한 문장이 두 줄을 넘어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답이 3번. 리을을 보면은 살했다는 것은 2층에 손상되었음을 생략한다라고 하는데요. 어울리지 않으면 삭제해야 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요 기호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8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 본문에서 하나씩 찾아볼게요. 머리카락의 모양이 다른 것은 목표피의 손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모양이 다른 거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낭이 직선이면 곧게 나고 모낭이 비스듬히 누워있으면 휘면서 자라고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있으면 더 꼬불꼬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의 정답의 근거가 되는데 목표피의 손상이 아니라 모낭의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은 여기 맨 위에 있는데 머리카락을 크게 모수지, 모피지, 모프 비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2번의 근거였는데요. 여기는 뭐였지? 분석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2번도 제끼고 3번 머리카락과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인과의 설명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머리카락을 잘라도
왜 안 아픈가 라고 해보면은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인과가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의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관련이 없었고 머리카락을 자를 때의 상황을 질문을 하긴 했는데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관련된 똑같은 지시문이니까요.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해볼게요. 방금 전 봤던 A 부분이니까 A 부분이 관련된 답지부터 봐볼까? 바로 9번이네. A와 같은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A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뭐뭐뭐뭐뭐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9번의 1번을 보면은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비교대조. 비교대조. 얘는 분류하는 부분이니까요. 분류, 구분 묶어서 디귿도 마찬가지로 분류, 구분이고요. 리을은 뛰는 놀이다에서 정의고요. 미음은 차이점. 이면서 두 개를 나누고 있네. 그러면은 얘도 분류, 구분. 해가지고 비교대조 아니고 정의 아니고 분류, 구분으로 묶여있는 느름. 3번이 답입니다. 기형에서 미음을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네요. A부터 볼까? 1번 기억혀. 기억을 보면은 여기 보면 물결이라고 써야 되는데 물결이라고 써야겠죠? 그러면 얘는 물결로 글씨를 바꿔야 되고 두피 밖으로 같은 경우에는 두피 밖으로 띄어쓰기 해야 돼요. 위험한데 인데 여기는 뭐 틀린 게 없었네요. 그러면은 일단 2번은 고칠 게 없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 붙였어야 되는 거죠. 물결로 고쳐야 되고 두피 밖으로 띄었어야 되고 우리의 뇌의 지금 리을 부분 보면은 또한 머리카락은 무엇을 보호한다고 없으니까 우리의 뇌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런데 라는 말 대신에 그런데라고 하는 거는 반대말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대신에 그리고 쓰면은 어울리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11번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 쓰고자 한데 알맞은 의견을 고르지. 자, 그러면은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는 거를 보면은 일단 무엇이 있으면 안 돼? 뭐 단어를 고친다거나 문장 길이 아니면 문장의 그런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은 빼고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글 전체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라고 하네요. 일단 넘어가고 2번 문장은 옮기는 게 좋겠어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이니까 얘는 문장 그림을 넣는 게 좋겠어 얘는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과는 맞지 않은 내용이 문장은 빼자. 그러면은 지는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2도 보면은 세 문단으로 나누자. 문단이면은 글 전체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D하고 C하고 E가 있는 답이 3번이죠.
접속어를 바꿔주자라고 하는데요. 얘도 같이 들어가면은 문단 전체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A, C, E가 같이 있는 답이 없어. A, C, A, E 이겼고 C, E만 있는 답이 3번이라 요거 고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영상을 활용을 해서 흥미 유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험을 가지고 오면서 좀 더 신뢰성을 얻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쓰는 거는 단수 가격이라는 방법입니다. 끝에 있는 가격을 9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가격을 쓰게 되면은 저렴하다고 사람들한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준거 가격을 이용한 전략인데 준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심리적으로 괜찮아 이 정도의 가격이면 이라고 하는데요. 준거 가격보다 가격이 낮게 되면 우리는 싸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할인가를 함께 표시해서 준거 가격 대비 얼마나 낮은지 알려줍니다. 또 준거 가격을 형성할 때는 다른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 그래서 더 비싼 제품을 같이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까지 보았어요. 자,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볼게. 1번 보자. 딱 떨어지는 가격보다 조금 높거나 낮은 단수 가격으로 제품의 가격을 표시한다는데 방금 단수 가격 개념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단수 가격은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야.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기억을 빼면은 니은을 보면은 가격이 더 비싼 제품을 함께 진열해서 소비자가 준거 가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미 문단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니은은 맞아. 소비자들이 가격의 왼쪽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을 이용해서 정가와 할인가의 가격을 책정한다. 얘도 맞죠? 상품 안내서에서 실제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해서 준거 가격을 낮게 책정하도록 한다? 준거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안 되죠. 준거 가격은 내가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느끼는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준거 가격을 낮게 설정하면 뭔가 할인을 많이 안 하는 느낌이 들거나 손해 본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지. 얘를 제외하고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죠. 여기서처럼. 그래서 얘도 맞다. 그러면은 정답은 느, 드, 무, 인 3번이 되겠어요. 이 강연을 보완하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여기서 보면 종류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하는 여기서 보면은 종류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면은 비교 기준이 될 수 없지. 종류는 같은데 뭐 가격이 다르다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2번 상품의 9,900원, 90원 등과 같은 단수 가격이 매겨진 전단지 자료를 활용하자라고 하는데 이미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다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자료이겠죠. 근데 이게 고급화는 아니다. 고급화는 아니죠. 가격을 싸게 느껴줘야 되니까. 그리고 3번 물건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기준 삼아 그보다 비싼 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담긴 만화를 마에 추가해요. 단수 가격과 할인 가격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마 부분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라마. 그래서 보면은 중거 가격을 이용한 전략. 그래서 실제 예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단수 가격과 할인 가격이 아니라 중거 가격에 관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4번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하되 정가를 시각적으로 강조한 사진을 바에 추가하여 정가와 할인가의 표시보다 시각적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시각적 이미지가 라는 말이 빠져야 되고요. 답은 5번이네. 23,000원, 11,000원짜리 이어폰이 진열된 사진과 더 비싼 아이템이 함께 진열되었을 때 그 이어폰 때문에 요 녀석이 진짜 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되겠네요. 14번 위 강연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제품의 품질이 높으면 가격이 높다. 아니죠. 우리 지금 가격 싼 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왼쪽 자릿수 효과를 이용하면 비싸게 팔아. 아니죠. 우리 지금 싸게 팔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제품의 가격이 준거 가격보다 비싸다면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죠. 준거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거보다 높으면 안 사. 제품 판매자들은 가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맞는 얘기다. 그래서 막 중거 가격도 만들고 단수 가격도 만들고 이러는 거지. 5번도 보면은 정가와 할인가의 왼쪽에 표기된 숫자의 차이가 적을 때 아니라 높을 때 더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느끼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활용을 한 원래 본문까지 있었습니다. 15번 볼게요. 보기는 기억에 들어갈 강연 내용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왼쪽 자릿수 효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왼쪽 자릿수 효과가 뭔지 알고 있죠. 왼쪽 자리의 숫자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싸게 샀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할인폭 자체보다 왼쪽에 표기된 숫자가 감소하는 데 집중해서 더 저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잠깐 그림 보고서 봅시다. 5,200원에서 4,000원 돼도 1,200원 할인한 거고 5,000원에서 3,800원 할인해도 똑같이 1,200원 할인된 건데 할인된 숫자는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더 할인 많이 했다고 느껴? 여기가 더 할인 많이 했다고 느껴. 왜? 5에서 4에서 3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더 싸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였죠. 자,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판매 전략 3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보기 같은 경우는 유보 가격이라고 하는 거네.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 최대 가격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유보 가격 이상의 가격을 정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구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유보 가격은 소비자가 사려고 하는 최대 가격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면 안 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답지로 이제 내려와서 골라볼게요. 6번에 1번 준거 가격을 엄청 높여서 유보 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는 구매를 좌절하여 판매가 감소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판매 전략 3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판매 전략 3을 보면은 준거 가격을 이용해서 이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할인가를 표시한다거나 더 비싼 어떤 제품을 같이 진열해서 준거 가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거 가격이 만약에 과도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준거 가격이 높아도 할인 가격이 낮거나 또는 우리의 제품이 팔려고 하는 제품이 훨씬 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당연히 사겠죠.
준거 가격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할인가를 사거나 준거 가격 대비 싼 내 제품을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2+1 행사하는 거는 실제로 할인을 했을 때 사는 사람 늘어나겠지만 판매 금액이 느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상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탄산수를 사려고 했었던 소비자에게까지 할인이 됩니다. 근데 2+1이라고 하면은 3병씩 팔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한 병만 사는 소비자도 있지만 2+1에 현혹되어서 추가로 더 사기도 한다는 거지. 즉 원래대로 그냥 할인을 하게 되면은 가격을 낮춰서 손해인데 2+1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안 사던 것도 더 산다라는 느낌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딱 떨어지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매유는 2+1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윤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쵸? 이윤 높이기 위해서인 거죠. 단수 가격을 의도로 설정하는 것도 역시 매출 증대인 거지. 왼쪽 자리 수도 역시 살 생각이 없었던 소비자들한테 엄청 싸요 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기업이 정가 할인가를 함께 제시하여 할인율을 보여주는 것은 소비자에게 소비자를 선별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군. 아니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요 위쪽 부분하고 똑같은데 정상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었어서 4번이 오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0번 다이 가나와 보기 자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여기서 다는 이제 탐방 예약제에 관한 제시문이었어. 그래서 적절한 거 보게 되면 1번부터 보면은 가와 보기 모두 사진을 활용하여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사진이 있고요. 여기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보기 모두 문제상의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해결책 미안 사진을 활용을 하는 건 맞는데 둘 다 사진을 활용한 거는 맞지만 탐방 예약제가 여기서는 필요하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가 습격해서 주의보가 발령되었다라고 해서 특정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보기에 없었기 때문에 보기에 X표할게요. 2번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번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보기부터 볼게요. 미세먼지가 습격을 해서 화력발전소 등 이런 가동률이 높아져서 우리나라로 쉽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길이 막히는 탐방 예약제 때문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탐방 예약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차가 막히는지에 대한 원인은 없으니까 2번도 지울게요. 3번 가는 보기와 달리 대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긍정적 느낌의 어휘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살린다. 여기 살린다라는 글씨가 좀 쬐끔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살린다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긍정적 느낌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나는 보기와 달리 독자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그림 자료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없었죠. 왜냐면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의도를 일부러 하고 있는 거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는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 5번.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탐방예약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연현상이 아니니까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겠죠. 19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광고를 텔레비전 광고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여기서 보면은 영상 광고는 자막이나 시각적 이미지에 더해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시간적 선호 관계를 조정해서 훨씬 더 인과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효과음 넣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울음소리를 가방에 넣을 때 넣으면 어울리겠죠? 튼튼함이라는 문구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수품이라는 이런 문구 뒤에 가방을 강조한 영상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5번을 보면은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광고하고 되게 안 어울려. 왜냐면 광고의 목적은 물건을 팔고 싶음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신중하게 판단하면 어떻겠어? 안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중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동의를 참고할 때 나의 광고와 다의 신문기사에 대해서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 어차피 본문 내용 알고 있으니까 가보도록 해볼게요. 나는 나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땡땡 가방의 우수성을 알려서 설득하기 위한 거. 어떤 거를 설득하고 싶은 걸까? 가방을 사라. 우리 가방 좋으니까 너네 우리 가방 한번 사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단.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바로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판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할 시간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더 고민하다가 안 산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 땡땡 가방이라고 하는 애 보면은 약간 허위 과장 광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이거 맨다고 해서 패셔니스타 되는 거 아닌데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엄청 뭐 코끼리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오버해서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과장 광고였어.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21번. 보기에서 발음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정확한 발음으로 고치고 이렇게 고친 근거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요. 일단 막은이 아니라 우리 맑은으로 써야 되겠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넓은 이거고요. 얘도 닭백숙 이거겠죠? 백숙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유를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표준 발음법 14항에 따르면은요, 뒤에 것을 첫 소리로 다음 글자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을 하는 규정이었고요. 11항에 따라서 겹받침 뒤에 비읍이 오면 된 소리로 발음 리을 기역 중 기억이 남고 뒤에는 된 소리로 변하는 개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22번 보기를 보고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하래. 밑줄 친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먼저 서술을 해보면은 창밖을이 되는 거고 옷을인 거고 세 번째는 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이다.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마지막 23번 기억에서 이응의 올바른 발음을 조건에 맞게 쓰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부억, 니은은 막혀서
세 번째는 뚫는, 그리고 네 번째 놓는, 그리고 다음에 밝기를 조절해야 돼. 넙죽한, 이거 쭉 넙죽하다 넙동글다는 넙이라고 하는 거 2차에서 이야기 한번 했었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달아서, 마지막은 값어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음은 여기 부분 파트 요 2-2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쪽지 시험도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쪽지 시험 보면서 분명 공부 충분히 했을 텐데요. 혹시 충분히 못했다면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여기 부분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안녕.